포르쉐 박사는 아주 가성비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 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의뢰를 받게 되죠. 거부할 수 없는 의뢰요? 거부하면 누가 그렇게 시켰어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탁월하고 놀라운 기술력이라서 사람들이 결국 까지 끌고 온 거예요. 실장님, 마스크는 왜 쓰셨어요? 내가 네. 이빨이 빠져. 이빨이요? 이빨이 왜 갑자기 빠져요? 보여줬나 이거? 연구 없다. 그냥 빠진 거야. 늙어가지고. 늙으니까 빠지는 거야 이빨이.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꿈꾸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극강의 로망을 형태가 있는 물건으로 표현해달라고 한다면 이 자동차를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날 브랜드는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꿈꾼다는 드림카, 바로 달리는 예술품 포르쉐 911입니다. 포르쉐는 체코 출신의 독일계 자동차 엔지니어이자 발명가였던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가 1931년에 설립한 자동차 회사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참 자기 이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회사 이름을 본인 이름으로 만든 게 너무 많아. 벤츠, 벤틀리, 페라리. 아니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경찰? 포르쉐는 최초엔 자동차 개발 서비스 회사였죠.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서 설계만 대신해줬는데 반도체 회사로 치면 팹리스 같은 회사인 거예요. 무튼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전국이 된 독일 국민은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때 포르쉐 박사는 독일 국민들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 아주 가성비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 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의뢰를 받게 되죠. 거부할 수 없는 의뢰요? 거부하면 죽어요? 누가 그렇게 시켰어요? 아돌프 히틀러. 그 거부할 수 없는 부탁으로 탄생한 자동차가 바로 딱정벌레처럼 생긴 독일의 국민차 비틀이었습니다.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틀과 포르쉐 911이 매우 유사하게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요. 당연한 거죠. 둘 다 포르쉐 박사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몇 년 후인 1948년 포르쉐 박사와 그의 아들 페리 포르쉐는 자동차 역사의 전설이 될 만한 로드스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 자동차가 전설의 포르쉐 356 프로토타입입니다. 포르쉐라는 브랜드 네임을 달고 출시된 첫 모델이자 알루미늄을 활용한 경량 차체와 후륜 구동의 엔진이 차량 뒤에 있는 RR까지 911의 디자인적 철학이 이때 탄생하게 되죠. 포르쉐 박사가 사망하고 가업을 이어받은 그의 아들 페리 포르쉐는 아버지의 꿈이었던 스포츠카 연구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1964년 포르쉐 브랜드의 아이콘 911 모델이 탄생하게 됩니다. 실버 브랜딩이 찾은 911의 첫 번째 브랜딩은 바로 데일리 스포츠카, 즉 실용적 감성을 디자인한다는 것입니다. 포르쉐는 데일리 스포츠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요. 트랙 위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기도 하지만 집 근처 마트도 갈 수 있는 실용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은 스포츠카 브랜드라는 것이죠. 사실 페라리, 람보르기니 같은 그 슈퍼카는 너무나 화려한 외관 덕분에 어딜 가도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받잖아요. 또 기름도 엄청 먹고 요란한 소리와 너무 낮은 하체 때문에 이게 조그만 바닥에 턱이 있어도 바닥이 닿아요. 데미지가 생기죠.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완전히 깡입니다. 하지만 포르쉐는 다른 슈퍼카와는 전혀 다른 실용적인 감성을 구현했어요. 슈퍼카에 준하는 주행 퍼포먼스를 내면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조용하고 연비도 좋은 편이죠. 실제로 포르쉐 오너들은 회사 출퇴근이나 가까운 마트에서 장을 보는 등 일반 승용차처럼 부담 없이 데일리 차량으로 사용을 해요. 슈퍼카와 실용성이라는 이 상반된 모습을 너무나 멋지게 조화시킨 911은 슈퍼카나 스포츠카로 한정할 수 없는 독자적인 영역에 자신을 놓아버렸죠. 이때 나온 말이 911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오직 911일 뿐이다 라는 말이죠. 실장님도 근데 포르쉐 911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치, 있지. 근데 오늘도 경차 타고 오셨고 어제도 경차 타고 오셨고. 그게 네네. 데일리 차량이라며요. 911이 허리가 아파. 그래서 경차가 실용성은 포르쉐 911의 디자인을 한번 보면 혹시 떠오르는 생명체가 있으신가요? 맞아요. 개구리. 저 커다란 헤드라이트를 보면 저는 개구리 왕눈이의 큰 눈이 생각납니다.
개구리 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개구리 형태가 지난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7분 브랜딩은 911의 두 번째 브랜딩을 발견합니다.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 1964년에 탄생한 최초의 911을 한번 보세요. 이건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마지막으로 2025년 911은 어떠신가요?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디자인의 변화가 크지 않죠. 약간의 변화는 있어도 디자인의 뼈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전 세계 어떤 브랜드도 이렇게 고집스럽게 한결같은 디자인을 이어오는 브랜드가 있을까 싶습니다. 현대차의 그랜저의 과거 모습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각 그레인저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그랜저까지. 얘네들은 왜 디자인을 이렇게 바꾸지 않는 걸까요? 그건 포르쉐가 911의 디자인을 자신들이 지켜나가야 할 헤리티지, 절대 바꾸지 말아야 할 브랜드만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911도 디자인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아주 소심하게 시도한 적이 있는데 1997년에 출시된 911은 지금까지의 동그란 헤드라이트를 버리고 옆으로 살짝 늘어나는 시도를 했었거든요.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역대급 실패작이다. 왜 포르쉐는 항상 울고 있나? 역대급으로 더럽게 못생겼다. 헤드라이트의 디자인을 이렇게 조금 바꿨다고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합니까?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911 디자인의 상징성이 그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무튼 이러한 디자인의 일관성은 브랜드에 대한 철학이 없다면 절대 지속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혹시 911에 대한 이상한 소문 들어보신 적 없나요? 무슨 소문이요? 911은 외계인이 만들었다. 외계인이요? 7분 브랜딩이 찾은 세 번째 브랜딩은 911 엔지니어링을 브랜딩하다. 포르쉐 911을 상징하는 또 다른 아이덴티티는 바로 그들의 놀랍고도 정교한 기술력입니다. 911은 리어 엔진, 리어 휠 드라이브 구조를 60년간 지켜오고 있죠. 쉽게 말해서 엔진이 차량의 앞에 아니라 뒤에 있어요. 그리고 뒷바퀴의 엔진의 주동력, 그러니까 엔진이 돌아가면 그 힘이 앞바퀴가 아니라 뒷바퀴에 실리는 후륜구동 차량이라는 건데, 엔진이 차량 뒤에 있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뒷바퀴에 몰려서 출발 가속력 느낌이 엄청난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놀이기구 탈 때 고속열차 그런 거 탄 적 있잖아요. 그죠? 출발할 때 고개가 어때요? 확 쏠리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이게 단점이 너무 많아서 고속 주행 시 조금만 미끄러지면요, 차량의 뒷부분이 이렇게 돌아버리는 스핀 현상이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엔진을 앞에 갖다 놓으면 돼요. 무게가 뒤에 아니라 차량의 앞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포르쉐는 이 쉬운 방법을 모조리 거부합니다. 오히려 훨씬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데요. 지난 수십 년간 수평 대항력 박스 엔진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엔진이 보통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피스톤이. 근데 이 포르쉐의 박스 엔진은 누워있어요, 엔진이. 그래서 권투하듯이 뚝뚝뚝뚝뚝 두 개가 이렇게 양쪽에서 움직이는 거죠. 누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넓은 면에 무게를 배분하고 있죠. 그리고 미세한 세시 조정, 서스펜션의 개선, 그리고 전자식 주행 보정 시스템을 진화시켜가지고 자동차 기계공학을 예술의 경지로 올려버리는 엄청난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탁월하고 놀라운 기술력이라서 사람들이 결국 이거 외계인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거 외계인이 만든 거라고. 실제로 911을 제가 운전해 보면서 느낀 거는 이건 고속으로 차가 이렇게 코너링을 돌 때는요, 진짜 이건 미쳤다는 말 외에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드라이빙에 있어 타협하지 않는 기술력마저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티로 승화시켜버린 911. 왜 사람들의 꿈의 자동차, 드림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60년이 훌쩍 넘은 오래된 자동차 브랜드지만 911은 여전히 젊고 섹시하며 우아하게 지금도 누군가의 꿈이 되어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구분 없이 저마다의 사람들에게 성공의 상징이 되었죠. 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오래된 브랜드에 찬사와 애정을 보내는 것일까요? 또 애정을 넘어서 그 브랜드와 함께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걸까요? 확실한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지난다 해도 911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911일 뿐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7분 브랜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